안녕하세요. 양성환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적산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적산 기준이라는 걸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뭐 이번 시간을 기회로 해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기준에 대해서 알고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잘못된 그 정보를 혹시 전달하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 적산하는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꼭 그렇게 뽑아야만 한다라고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뽑는 방식들이야 뭐 똑같겠지만 이렇게 뭐 다른 부재들끼리 서로 만나는 이런 접합점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에 대한 기준들이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원청을 상대하느냐 아니면 뭐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적산 물량이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이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로는 적산 기준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그 예제 파일을 받아보시면은 그 적산 기준이라는 것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엑셀로. 뭐 내용이 뭐 상당히 쭉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저희 거푸집 산출할 때 필요한 거는 딱 이 노란색 표시한 이 정도 부분밖에는 없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뭐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 보면은 뭐 기초는 어떻게 뽑고 기둥보 바닥판 벽 뭐 어떻게 뽑는다 이런 간단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뭐 스케치업으로 간단히 보게 되시면은 지금 설명대로 기초를 산출할 때 바로 여기에 거푸집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면을 타설할 일이 있을 땐 30도 이전일 때는 그냥 뭐 타설하면서 시간을 좀 여유를 둬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타설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30도 이상의 각도가 벌어지게 된다면 이 윗면까지도 거푸집을 이제 설치를 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럴 때도 기초에도 이용되겠지만 박봉 지붕 뭐 뾰족한 지붕인 형태의 그런 건물을 지을 때도 이 아래 슬라브 뿐만 아니라 이 외부 쪽도 해줘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고요. 뭐 이런 거를 겪으실 일은 뭐 크게 많이는 없으실 거예요. 기둥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합니다. 만약에 기둥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길이가 2m인데요. 이 슬라브가 아마도 15cm. 그럼 층고로 보게 되면은 2150이라는 층고인데요. 기둥 높이를 뽑을 때는 이 슬라브 밑면까지 높이만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둘레 길이를 더한 상태에서 이 슬라브 밑면까지의 높이를 곱하면 기둥 거푸집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옹벽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 둘레 4개의 둘레 길이를 더하고 슬라브 밑면까지의 높이 어떻게 보면 층고 높이에서 슬라브 두께만큼만 딱 빼주게 되면 이 옹벽의 높이가 나오겠죠. 보도 뭐 동일합니다. 만약에 보가 있고 그 위에 항상 슬라브가 있을 거예요. 보 부호를 봤을 때 600보라고 하면 이 슬라브 상부 면에서 요 밑면까지의 높이 이걸 600보라고 합니다. 근데 슬라브가 만약에 15cm라고 한다면 실제 보 옆면 거푸집의 높이는 45cm가 되겠죠. 그리고 밑면을 해줘야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었을 때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도 거푸집도 산출하는 건 간단합니다. 뭐 슬라브 같은 경우도 슬라브는 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일단 당연히 밑면을 산출해주고 외부 끝선을 마무리해 줘야지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밖으로 흘러내리지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적산 기준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닥은 외벽의 두께를 뺀 내벽 간 바닥 면적으로 한다. 말이 뭐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슬라브를 전체 네모로 뽑게 되면 이 옹벽면에도 슬라브가 설치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외벽 두께를 빼고 이 내부점, 이 내부 안목 치수로만 슬라브 밑면을 산출해야 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중에 왜 문제가 되냐면 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만약에 옹벽은 이렇게 뺀다고 치는데
기둥이 만약에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이 기둥의 면을 슬라브 면에서 빼줘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살짝 애매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뭐 기초부터 뭐 벽체까지 어떻게 뽑는다, 이 부분은 좀 간단한 부분이긴 한데,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딱 여기서부터 요렇게입니다. 몇 줄 되지도 않죠. 9개 줄인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계구부 1제곱미터 이하의 계구부는 그 주위의 사용지를 고려해서 거푸집 면적에서 빼지 않는다.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옹벽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1m, 1m만큼의 뭐 창문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제곱미터 이하의 계구부니까 1제곱미터까지 다 포함이에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더 작은 창문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계구부가 생겼을 때 거푸집은 이렇게 정밀형으로 뽑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뽑으란 얘기인 거예요. 클릭을 들어가서 셀렉트 같은 재질이라고 하면 7.2제곱미터, 제가 밖에다가 물량을 써놨거든요. 스케치업으로 오픈구를 다 오픈해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물량을 뽑았을 때는 7.2 회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적상 기준에 따라서 그냥 막혀 있는 벽으로 8.6제곱미터를 뽑아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계구부 작은 거 하나를 내기 위해서 지금 뭐 표현은 간단하지만 여기를 다 재단을 해야 되고 여기도 마구리를 다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8.6제곱미터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앞면 뒷면을 다 막아놓은 상태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뚫는 데 들어가는 수고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통으로 뽑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이 부분, 좀 복잡한 부분인데요. 기초와 지중보, 지중보와 기둥.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만약에 이게 독립 기초들이고 기초를 잇는 지중보, 뭐 보긴 본데 지중보니까 땅에 있는 보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1층 기둥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스케치업으로 뽑은 다음에 다 합쳐 주시고 윗면, 밑면, 여기는 땅이기 때문에 뭐 거푸집량만 딱 산정을 했을 땐 16.62 회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적상 기준에서 기초와 지중보가 접한 면은 빼지 않는다. 어떤 얘기냐면, 기초도 지금 기초와 지중보가 이렇게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서로 요 부분에 대한 물량이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기초도 그냥 사각형으로 산출을 하고요. 이 지중보죠. 보도 끝까지 간다라고 산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서로 간에 연결하는 데에 대한 들어가는 품이랑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지중보와 기둥. 이 지중보와 기둥이 만나면 여기 부분 면적이 서로 겹쳐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면적이겠죠. 근데 그것도 그냥 기둥 자체를 통으로 뽑아주란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뽑을 때 만약에 캐드상으로 뽑는다고 하면 좀 계산도 복잡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푸집은 800으로 뽑아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푸집은 또 300 높이만큼 뽑아야 하고요. 이 기둥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여기는 2m를 줘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1.7m를 줘야 됩니다. 기둥 하나를 뽑으려고 해도 굉장히 조각조각 나눠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사각형으로 층고 2m만큼 높이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스케치업으로 뽑게 되면 정말 콘크리트 물이 닿는 정확한 면적만 했을 때 16.62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 캐드상 그리고 적상 기준에 맞춰 뽑게 되면 17.6제곱미터 차이가 한 1제곱미터 정도 나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뭐 1제곱미터당 원청이랑 뭐 3만원의 거푸집을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잘라서 붙이는 가격들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1회 차이니까 3만원, 그 정도 금액은 뭐 더 받아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기둥과 보. 이것도 접합부의 거푸집을 빼지 않는다. 어떤 얘기냐면,
똑같습니다. 기둥 두 개가 올라가 있고 그 사이에 보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기둥과 보가 만나는 이 면에는 거푸집을 설치를 하지 않죠. 그냥 위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도 자동으로 옆에 다 채워지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큼의 면적도 그냥 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만큼 부분의 면적, 양쪽 면에 거푸집 면적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이렇게 재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뭐 힘든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면적을 뭐 그냥 소량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모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빼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냥 사각형으로 기둥 층고에서 슬라브 두께를 뺀 높이만큼만 높여주고 그 물량을 다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하는 게 큰 보와 작은 보. 이것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보가 천장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큰 보, 작은 보. 이렇게 보가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보와 이 보가 만나는 이런 면적 부분들은 실제 거푸집이 거푸집 설치가 되지는 않죠. 근데 물량을 산출할 때는 그냥 여기를 깎아주지 말고 전체 그냥 통으로 계산을 해주고 이렇게 붙여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중복되는 이 부분도 아까와 같은 이유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살짝 물량 차이가 나게 되죠. 그 다음은 기둥과 벽체입니다. 기둥과 벽체는 좀 뭐 이것도 간단한 모양인데 만약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기둥에 붙어 있는 벽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여기 부분에 거푸집을 막질 않죠. 이렇게 공구를 한 번에 부어야 일체가 돼서 이렇게 타설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을 할 때 막혀 있게 그냥 기둥을 뽑아 주시고요. 여기서 요만큼 부분 겹치는 이런 면에 대한 거푸집에 대한 물량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차가 살짝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보와 벽, 보와 벽이 만난다라는 예제인데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어요. 뭐 이런 옹벽은 뭐 아마 거의 없을 건데 아마 이렇게 서로 관통이 되는 옹벽이긴 하겠죠. 예제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부에 보가 있고 이렇게 아래 기둥이 만나게 된다면 이 만나는 부분만큼은 또 거푸집이 원래는 설치가 안 돼야 되겠죠. 요만큼 만나는 부분만큼은요. 근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떨어뜨려 놓으면 보는 그냥 쭉 일직선으로 뽑고 옹벽을 갖다 붙여주자는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들은 서로 공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옆면으로 붙는 게 아닌 지금 말 그대로 보와 벽이 만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는 옆으로 붙는 게 아니고 진짜 밑면으로 딱 붙어서 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기둥이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 만나는 이만큼의 면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보가 설치되어 있고 옹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한마디로 면적이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이 면적 부분을 서로 중복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산출할 때는 이쪽 면을 원칙적으로 옹벽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이 높이까지인 거고 여기는 보옆면 요만큼이 보 밑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랑 옹벽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중복으로 준다거나 하게 되면 물량차가 상당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뭐 정미량과 어떻게 보면 적상 기준으로 뽑는 거에 차이가 크게 나게끔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바닥판과 기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 줄까봐 좀 걱정된다라고 했던 이유기도 한데요. 이 적산 기준이라는 거에는 그래도 바닥판과 기둥이 만나면 뭐 거푸집을 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닥판은 외벽의 두께를 뺀 내벽간 바닥 면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외벽이 둘러쳐져 있고 슬라브가 있고 여기는 오픈이 빵 뚫려 있고 기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스케치업으로 정미량으로 뽑게 되면 이렇게 지금 빨간색 표시된 부분만큼만 거푸집이 뽑히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제곱미터 미만은 오픈했다라고 보지를 않아요. 벽이든 슬라브든 그냥 평으로 다 뽑아줍니다.
이거를 뚫기 위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때문에 여기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적산 기준에 의하면 이 기둥으로 인해 오픈되는 이런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뭐 이 기둥도 웬만한 크기 아닌 이상은 뭐 1m, 1m짜리 기둥이라고 해도 1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통으로 퉁 뽑아서 이 면적을 다 뭐 인정해줘야 한다 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점이 좀 들어요. 그 실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법으로 막 강제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건설사를 만났을 때는 전혀 이런 게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기둥이랑 만난 곳, 그리고 옹벽이랑 만난 곳,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뚫어주고 실제 콘크리트가 닿는 요 면적만 바닥면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데들이 뭐 대다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산 기준이 지금 뭐 엑셀을 제가 첨부하긴 했지만 이 기준이 100% 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안목 치수 실제 면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산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뭐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적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스케치업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캐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 적산 기준들 때문에 캐드로 물량 산출하는 부분이 더 쉽게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개구부가 1제곱미터 미만으로 뚫려 있다라고 하면 도면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오픈 조그맣게 돼 있던 문이라고 될 수도 있고 뭐 인방 표시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뚫려 있는 거를 그냥 통으로 이건 지피를 이용해 뽑아준 거고요. 이렇게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8.6제곱미터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인 거고, 이 지중보 솔직히 도면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기둥이 있고 하얀색은 대부분 기초를 표시하는데 기초가 있고 여기 지중보가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를 보게 되면 이해가 이제 쉬우시죠. 근데 만약에 진짜 정밀랑 뽑고 싶어서 아까처럼 여기까지는 80cm, 여기까지는 뭐 30cm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80cm로 뽑아주게 되고 기둥도 그냥 2m로 올려주게 되고 이 기초 또한 기초 높이만큼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들이 서로 겹치고 요게 그러니까 요런 면들이죠. 요런 면들 이렇게 막 잘리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냥 다 물량을 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을 산출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여기를 쪼개서 30cm 주고 여기는 80cm 주고 이런 작업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편하게 뽑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 기둥과 보가 만나는 경우도 단순하게 쭉 뽑으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도면상에 기둥이 두 개가 있고 이게 보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겹치는 면을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기둥도 2m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보는 그냥 옆면 그리고 이 바닥면 이렇게 뽑아주시면 여기 중복되는 면도 그냥 같이 뽑으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뭐 수정 작업에 크게 필요는 없으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도 마찬가지예요. 보가 아까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캐드상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뭐 메인 보가 가고 옆에 보들이 옆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형식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도 굳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깨시는 분들 계세요. 아, 이 면적이 상당한데 이거를 어떻게 주냐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뚫어서 이 십자 형태의 모양만 산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뽑는다 하더라도 이런 밑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높이를 계산해서 또 줘야 돼요. 이런 면들 이거는 설치를 진짜 하니까. 근데 이렇게 뽑으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전체 보 높이 주시고요. 60cm 높이고 이 옆에 보는 40cm 높이 그냥 줘서 중복되게 편하게 뽑으시라는 얘기예요. 옆면 뽑고 보 밑면 뽑고 이렇게 되면 거푸집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표 그려보면 17.2 이게 17.2죠. 이렇게 편하게 뽑으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둥과 벽체가 만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도면에는 기둥과 벽체가 만날 때 항상 이렇게 거의 뭐 대부분의 도면이 그런데 막혀 있어요. 얘기했듯이 원래는
TR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줘야 실제 거부지 설치를 면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래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겹치게 뽑아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옹벽도 이 라인을 뽑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두 배가 중복이 되는 거죠. 지금 기둥 요 면을 준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딱 한 번만 산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을 산출할 때 여기를 이미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레이어를 또 기둥으로 잡았네요. 이 옹벽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한 번 더 그리게 되면 기둥할 때도 한 번 뽑고 옹벽할 때도 한 번 뽑고 이렇게 두 번 중복을 시키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면 그냥 그려져 있는 대로 쭉 선택해서 지피를 높이를 올려주시면 그냥 거북이 설치가 완료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이 뭐 같은 내용이죠. 뭐 보호 옆에 옹벽이 붙었을 때 뭐 대부분 원래 간통을 하지만 예제로 보여드린 거니까 이럴 때도 그냥 보는 보대로 보 높이 있는 대로 뽑아 주시고요. 옹벽도 2m 옹벽이니까 있는 대로 뽑아서 그냥 중복되게 뽑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좀 이견이 있긴 하겠네요. 왜냐면은 아까 두 번 중복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중복되는 부분을 보에서도 한번 뽑아주고 옹벽이 이렇게 맞닿는 부분에서 옹벽은 요만큼 높이만큼 해줘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하겠네요. 여기서부터 1.4m 요 면은 1.4m만 올려줘야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제가 캐드에서는 똑같이 그냥 2m를 올려줘 버렸네요. 이건 1400을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볼을 뽑을 때 여기를 뽑았는데 지금 옹벽을 뽑으면서도 한 번 더 그 60cm만큼을 더 뽑아주게 지금 계산을 했네요. 여기는 좀 약간 좀 오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좀 뽑아주면 되는 거고 아까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바로 이 슬라브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둥에 뚫려 있는 부분 자체를 원래 산출을 안 하는 편이에요. 적산에는 뽑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뽑아 가져가게 되면은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안목 치수가 아닌 센터선 캐디에 보면 빨간색으로 센터선들 있잖아요. 가운데 선 그걸 기준으로 뽑아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만큼의 슬라브가 좀 더 뽑히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냥 센터 해가지고 그 바닥 면적을 이렇게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모든 원청들은 다 이렇게 안목 치수 정확한 치수의 슬라브를 원했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밑이 뚫려 있는 개구부 이런 것만 뭐 전체 면적으로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지 않았지 이렇게 뭐 기둥면이나 뭐 심지어 내부에 있는 옹벽들을 그 면까지 그냥 다 청구를 하게 되면 다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캐디에서 이걸 산출하게 될 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둥이 있고 이렇게 벽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높이들은 당연히 슬라브 밑면 높이까지 뽑아 주시는 거고요. 요거는 테두리 15cm를 뽑아 준 거죠. 한마디로 15cm 높이만큼의 테두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까지 한번 해준 거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뽑을 땐 이렇게 안목치수로 이게 이제 외부 테두리 옹벽이기 때문에 이 안쪽 바닥 이렇게 뽑아주고 기둥이니까 안 뽑고 이렇게 뽑아서 이제 물량을 산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적산 기준에서는 여기도 뽑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면적으로 보면 0.25 제곱미터인데 이게 이제 500, 500짜리 기둥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작아 보이겠지만 일반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같은 데 보게 되면 기둥이 막 50개 이렇게 쫙 뚫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둥도 커요. 뭐 80cm짜리, 막 1m짜리 이런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막 몇십 패배 정도 뭐 적산 기준으로 뽑느냐 아니면 이거를 인정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물량의 차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기준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슬라브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처음에 물량을 뽑을 땐 뭐 전체 바닥으로 한번 뽑아 보세요.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물량을 일부러 적게 뽑아서 갈 이유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혀 있다. 1제곱미터 미만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물량을 산출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담인데요. 저는 실제 이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적산 사무소에다가 저희 건물들을 물량 산출 의뢰를 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적산 사무실은 아무래도 물량을 뽑는 전문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A 회사에 똑같은 건물을 A 회사와 B 회사의 두 가지 회사에다가 물량을 의뢰를 했다 하면 그 두 개의 물량차는 원칙적으로는 없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주고 물량 의뢰를 맡기는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할 때, 물량을 산출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스트하게 좀 뽑아 달라라고 하면 적용 가능한 아마 모든 기준들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물량만 나오게끔 다 공제를 하고 아마 산출을 할 거예요. 반대로 저희가 물량을 좀 넉넉하게 뽑아야 되니 좀 그런 식으로 좀 해달라 진행을 하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아마 모든 기준들을 적용해서 뭐 최대한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물량 차이가 뭐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수준까지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한 업체에서는 뭐 100이라는 물량이 나왔는데 한 업체에서는 뭐 102, 뭐 103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 일반적으로 뭐 3% 정도 미만의 차이가 나게 되면 둘의 물량은 뭐 동일하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뭐 금액적으로 보면 뭐 100억과 103억의 차이다라고 얘기하면 차이가 굉장히 크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어떤 차이들을 불러일으키냐면은 이거는 단순한 실제 저희가 했던 건물이에요. 그거를 그냥 한 층짜리로 단순하게 이제 도면화해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물량이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미리 간단히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걸리게 돼요. 방금 적산 기준에서 봤듯이 기둥은 이 슬라브 높이 딱 밑면까지 2850을 주고 뽑으라는 게 적산 기준이에요. 근데 뭐 원청에서 이 콘크리트 물 닿는 그 면적만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잘라서 청구를 해야지 이 면은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또 얘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뭐 싸움이 되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만약에 캐드로 물량을 뽑았을 때 이제 한층 물량을 대충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건데 스케치형으로 뽑을 때 아까 한 층의 물량이 2704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같은 조건인데 기둥을 2850 높이까지 한마디로 이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위까지 쫙 뽑았을 때의 물량이 2764, 한 60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의 물량의 합계들이 다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한 60 정도 물량의 차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업만으로 만약에 물량을 뽑았다라고 하면 적은 물량이 뽑히게 되는 거고요. 적산 기준에 맞춰서 캐드로 뽑게 되면 2764만큼만 뽑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500 높이일 때라고 예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는 또 2600까지 물량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만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보가 작아서 이렇게 디귿자 형태가 좀 많이 파여 있는 형태지만 기둥이 만약에 굉장히 커가지고 뭐 대부분을 다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통으로 그냥 다 감싸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면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딱 서로 간에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같은 물량을 이렇게 뽑았는데도 어떨 때는 위에까지 뽑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밀량으로 뽑아야 되고 어떤 데는 이 밑면까지밖에 또 산출을 할 수 없는 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슬라브도 적산 기준은 요 빵꾸 뚫려 있는 기둥들의 모든 면도 그냥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정 못하는 이렇게 뚫어서 갖다 줘야지만 여기 슬라브 바닥 여긴 보바닥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여기를 메꿔서 가져간다고 하면 뭐 원청에서 인정을 또 안 할 수도 있다. 아무튼 그런 얘기였어요. 다음 시간엔 요 뭐냐 몇 번째였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예제를 가지고 이것도 물량을 다 뽑아놓은 상태니까 한번 어떻게 보가 있는 건물을 그리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